이제 올해도 뭐 세월이 흘러서 상반기는 다 가고 며칠 있지 않으면 중추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즉 추석이 오죠. 실상은 뭐 추석도 좋은 명절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굉장히 힘든 시절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시절이 오면 별로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평시에는 굉장히 착하던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말을 잘 듣던 직원들이 어찌하면 돈을 벌까 하는 것에 법이라는 테두리를 아주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는 역경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믿지 말아라. 특히 나의 형제간들은 특히 더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재정의 문제를 내 동생, 친동생이라든지 또는 처가의 처남이라든지 또는 뭐 처제라든지 이게 하여튼 내 육친과 관계되는 친구한테 회사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맡기면 그 사람을 믿고 맡기면 약 10중 8구는 사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돈을 보면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제간들은 설령 그것이 뒤에 탄로가 나고 시끄러워지더라도 고소하거나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묻기가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손해를 보는 것은 경영주 자신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형제나 육친을 재정적인 문제는 개입하지 말도록 해라. 만일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도 관리를 두세 배 더 어렵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해야 할 것입니다. 장부도 자주 들여다보고 브로핑도 받고 현재의 상황도 설명하고 설명을 듣고 은행의 잔고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게 뒤에는 무슨 그런 일이 생기면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현상을 취해야 하느냐 하면 첫째, 본인은 그 사업에 아주 정통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재정에 대한 것 또는 회사에 흘러가는 모습을 잘 모르고 무조건 맡겨놓으면 만만하게 보고 사고를 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월등하게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은 내 장부만 들여다봐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하는 정도로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장부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감사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각도에서 그걸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재정직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 한 사람을 오래 두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때에 따라서 다른 직책,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회계에서 영업직이라든지 다른 내근직으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가 들다든지 태만하면 면직시키기도 해서 새로운 물결을 자꾸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를 찾아온 분이 내게 상담하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의 일들을 자기의 동생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열심히 외모를 띄고 열심히 해서 자기 생각에는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라고 보고 뒤에 보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빈 공간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처남인가 그랬는데 부인을 뭘 할 수도 없는 법이고 부인은 남편한테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못하고 선생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시작하라. 선생님 내가 도저히 의욕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충격을 받고 회사를 접어버리면 돈 한 푼도 없이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현재는 회사의 재무, 즉 돈을 버려놓은 다 도둑질을 당했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절반의 자산은 있다. 그게 선생님 뭡니까? 그동안 노력해왔던 거래선이라든지 회사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라. 하는 속의 방법은 절대로 지금 현재의 재무팀이 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없애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걸 남에게 밝히지 말고 아주 비밀리 하면서 묻어가면서 한 5, 6년 고생을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러한 누구를 믿고 내 것을 몽땅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선생은 스스로 재무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경영에 대한 경영을 익히도록 하라고 내가 가르쳤어. 그리고 내가 주역도 좀 공부를 해서 세상의 처세를 정확하게 알아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S공포가 닥치고 있는 때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멈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해서 많은 돈이 풀리고 또는 그게 거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그래 금리가 오르면서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오는 일이 부동산 폭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닥칩니다. 이번 10월 달부터 저는 생각할 때 11월 정도, 음력으로 10월이니까 양력으로 11월 경부터 이제 그 S공포가 서서히 시작돼서 내년 5, 6월 되면 그걸 극성을 이룰 것으로 봐집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일들, 했던 일들을 도둑당하거나 잘못돼서 회사가 망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본인의 회사를, 본인의 일을 점검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감사해보기도 하고 반성해보기도 하면서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부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꼭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